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벌써 2022년이 1월도 지나고 또 설날도 지나고 새해 복들은 많이 받으셨죠? 오늘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신 만큼 CLTC 4기 1주차 미팅이 시작됩니다. CLTC는 여러분 코어 리더 트레이닝 코스라고 해서 아마 아메이 비즈니스를 조금 알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이 4주차 미팅이 끝나고 나면 아메이가 이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이 하실 만큼 여러분들에게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정확하게 심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주차는 첫 번째 일강으로는 시대의 흐름과 아메이 사업의 비전과 가치를 강의해 주실 우리 따끈따끈한 진짜 너무너무 핀업하고 계시는 우리 이면주 리더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리더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파운더스 EDC 이면주입니다. 전국에 계신 리더님들 안녕하세요. 지금 2월의 한중간에 와 있습니다. 내일 발렌타인데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오늘 이 짧은 시간 투자하고 계실 건데요. 소중한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정말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메이 사업에 대한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정말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정말 너무 많은 세상의 흐름에 대한 강의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식 투자용으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부동산 투자용으로 보고 계신가요? 예, 저는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요. 결국 저런 일들이 일어나면 누가 돈을 벌지? 그리고 누구에게 부가 쏠릴까? 좀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IT가 정말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고 메타버스 공간으로 시대가 바뀌고 있지만 그 안에서 정말 개인들에게 기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도 일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알아야 되죠. 그죠? 자, 우리가 코로나가 왔지만 세상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킨 IT 역사를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의 경제 주역들은 정말 이 아마 70년대 이 후반, 지금 그러니까 저희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1919년생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1920년부터 지금 2022년생까지 지금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0년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시대에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시대를 규정하는 이 컴퓨터의 변화 그리고 시대 인터넷의 변화를 좀 보면 76년도 정도부터 70년대부터 퍼스널 컴퓨터 이게 무슨 말이죠? 개인 컴퓨터란 뜻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개인 컴퓨터가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개인 컴퓨터가 아니었어요. 기업들이 쓰는 컴퓨터였는데 이 70년대에 컴퓨터를 조립하는 그런 키트들이 막 발견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팔고요. 우리나라도 8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렇죠. 용산 전자상가에 가면 컴퓨터들을 막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뒤에 막 숭숭숭 꽂아가지고 컴퓨터 조립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퍼스널 컴퓨터 혁명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이렇게 본체가 만들어지니까 그것을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혁명. 이때 제일 잘 나가는 회사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웨어, MS입니다. 그런데 애플 컴퓨터는 70년대부터 컴퓨터를 조립해서 팔았고요. 그 뒷모양에 막 여러 가지 카드를 막 숭숭 꽂은, 막 이렇게 뒤에 막 기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컴퓨터를 깔끔하게 딱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예쁘게 만든 컴퓨터가 나왔어요. 그게 애플 컴퓨터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했죠. 뒤에 숭숭숭 하지 않고 정말 딱 이렇게 모니터처럼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이렇게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에게 돈이 많이 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연결하는 컴퓨터와 컴퓨터 안에 있는 데이터가 서로 전선을 타고 이동하는 그것이 인터넷입니다. 1963년에 처음으로 컴퓨터와 컴퓨터를 이렇게 선을 연결하면 무엇인가 글자가 옮겨간다는 것을 실험했어요.
로그인이라는 단어를 전송했는데요. LO라고 하는 단어 두 개만 전송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와 이 컴퓨터를 선으로 연결하며 무엇인가 옮길 수 있다. 정보를 옮길 수 있다는 게 알게 되고요. 그것을 계속 발달하면서 93년도 넘어가면서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렇게 연결해서 뭔가 컴퓨터들끼리 연결이 되기 시작하니까 네 컴퓨터에 있는 거, 내 컴퓨터에 있는 거 검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게 컴퓨터가 됐어요. 그러다가 그렇죠. 이 정보 검색에서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은 컴퓨터가 있는 데서만 검색하던 거를 이동하면서 지하철 안에서 뭐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검색만 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 공간에 계속 모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 공간의 동시성이 이 스마트폰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2010년 넘어가면서요. 컴퓨터가 정보를 검색하던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거죠. 그렇죠. 일상을 올리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영상 찍어서 올리고 같이 보고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 인스타 막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이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뭔가 갖고 있는 거에서 돈을 벌던 시대에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모이는 곳에 내다 놓으면 뭔가 일어나는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시대. 그래서 소유에서 공유로 넘어가는 시대로 이렇게 시대가 바뀝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자꾸 연결사회 이런 게 고도화되잖아요. 많이 연결되고 있었는데 2020년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아무도 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인터넷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모든 거라기보다요. 정말 그냥 식당 가서 밥 먹던 거를 배달시킬 수 있는데 우리 아파트 앞에 있는 음식점이어도 인터넷에서 뒤지면 어디서 있는지 모르는 집이죠. 그래서 그냥 다 연결해가지고 찾아내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가상 공간에서 만나지는 뭐 줌이라든지 우리 이렇게 지금 유튜브로 만나고 있지만 이것도 현실 감각이 없죠. 그냥 평면에 그냥 나오잖아요. 평면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인간미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죠. 이렇게 가상 공간에 있는 이런 안경을 쓰면 우리가 이 유튜브에 접속했는데 다 같이 강의장에 앉아서 같이 이렇게 강사를 진짜 볼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내 옆에도 없지만 진짜 앉아있는 것 같이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의 의식주, 우리가 먹고 살고 교육하고 사랑하고 놀고 무엇인가 일을 하는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인터넷 공간으로 메타버스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시대로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마이크론 생겨가지고 너무 무서워 그러지만 생활은 그대로 다 돌아가죠. 오히려 이제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제 풀릴 것 같다. 그냥 감기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지만 역시나 무섭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또 아이들 또 연세가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 또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아마 이 메타버스나 이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다시 코로나가 정리가 되더라도 편리한 지점들은 그대로 옮겨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모이지 않아도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대로 갈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아이폰, 이 스마트폰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큰 거는요.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벌던 시대가 있었어요. 대기업들이 돈이 많고 또 돈을 더 많이 벌 기회가 있고 그런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가 그리고 이런 기계가 데이터 그리고 검색 그다음에 문서 작성 이런 걸로 쓰이던 그런 시대에서 이 기업이라는 데서 개인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 그리고 데이터 위주의 컴퓨터는 데이터를 검색하던 그런 기계에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말하자면 계모임을 만드는 나랑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노는데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대기업 데이터 위주에서 개인 그리고 공감 함께 노는 곳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이 기계가
사람들을 움직이고 부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나는 스마트폰으로 데이터 검색만 하고 있다. 그러면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걸로 데이터 검색, 뭐, 어디에 뭐 있지? 뭐, 먹으러 가는 못 사는 거? 뭐, 이렇게 그냥, 검색 위주로만 만약에 스마트폰을 쓰고 계신다면요. 이거 정말 지금 80년대 버전으로 스마트폰을 쓰고 계신 거라는 거죠.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커뮤니티 중심, 내가 거기서 뭔가 소통하면서 노는 사람들끼리의 뭔가 커뮤니티가 있고 공감을 만들어내고 있고 심지어 거기서 뭔가 부를 만들어내고 계신다면 이 스마트폰의 용도대로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와 있는데 나는 옛날 방식으로 살아도 뭐 아무도 뭐라 하진 않지만 자, 제가 지금 내년에 50인데요. 앞으로 50년 더 살아야 됩니다. 지금 30대나 20대들이 봤을 때 혹은 40대가 봤을 때도요. 앞으로 60년, 70년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계를 그냥 데이터 검색용으로만 쓰실 게 아니라 정말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매개물로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새로운 부를 읽을 눈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면요. 이런 페이스북, 인스타, 구글 이런 데가 처음에는 이렇게 그렇죠. 데이터 검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랬다가 지금 유튜브, 구글에서 유튜브 하잖아요. 예, 그런 거 하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지죠. 그 유튜브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또 혹은 뭐 BTS 같은 경우에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의 아미, 자기 팬클럽을 만들어서 정말 자기 가치를 엄청나게 높였죠. 예, 그런 시대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시대에 지금 앨런 머스크의 이 사진이 왜 나왔냐면요. 앨런 머스크는 그 페이팔이라고 하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에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가 안 돼. 그래서 신용카드로 어떻게 하면 결제할 수 있는 신용 그 사람이 누군지 이런 걸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팔았어요. 아, 페이스북? 아니죠. 이베이에 팔았어요. 이베이에.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냥 놀고 먹자 이렇게 안 하고요. 뭐 했어요? 네, 그렇죠. 스페이스 X, 그 다음에 뭐, 좀 테슬라, 뭐, 이런 거 막 만들어가지고 지금 또 막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같이 그 페이팔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페이팔 마피아라고 해요. 마피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그냥 한몫 챙기고 놀러 간 게 아니라 정말 다시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비즈니스를 일으키는데 그 페이팔을 만들었던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뭔가 기여를 해요. 그래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냥 한몫 챙기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영앤 리치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냥 그렇게 자기의 이익만 챙기고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그래서요. 되게 좋은 의미로 페이팔 마피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MS, 원래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사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책상 위에 컴퓨터 한 개. 그게 이 MS의 사원이었는데요. 지금 어때요? 모든 사람의 손바닥 위에 스마트폰. 그렇죠. 애플이 해버렸죠. 그래서 책상 위에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손 위에. 오장육부 중에 새로운 장기.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놓인 마당에 모든 사람의 책상 위에 컴퓨터 한 대라는 말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원입니다. 그래서 MS가 사원을 바꿨어요. 모든 사람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MS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방향이 시대의 변화를 못 따라갈 때 MS가 정말 이 스마트폰 혁명에 한 10년 동안 죽을 썼거든요. 못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어. 옛날 마인드니까. 그런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서 정말 다시 빌 게이츠가 전 세계 갑부 1등 올라갔잖아요. 이제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와 초연결이라는 이 단어는 지금 시대 변화에 정말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정말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나? 그리고 내가 연결을 할 수 있나? 그것도 초연결이라는 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연결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말 그런 시대로 가고 있고 그곳에 돈이 있고 그곳에 기회가 있고 뭔가 더 많은 일들을 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를 예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엘빈 토플러 박사님은. 그런데 정말 그런 얘기가 책에 써져 있는데, 나는 젊은이들의 시간이 부럽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정말 생애의 의지가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가 너무 기대되는데 자신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 아시니까 그러셨겠죠? 참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데요. 아, 너무 아쉬워요. 살아계실 때 한번 뵙고 싶었는데. 네. 그렇지만 정말 주옥 같은 책을 남기셨고요. 시대의 변화를 너무 정확하게 읽어주셨어요. 이 엘빈 토플러는 정말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말 많이 진단해 주셨고, 이분의 책은 지금 시대에 대한 얘기예요. 변화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속에 정말 뭐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개인화되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이 프로슈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도 엘빈 토플러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단어예요. 어떤 단어를 만들었는데 그게 경제의 중심이 되는 단어가 된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시대를 보면 정말 공장하는 사람은 돈을 벌고 소비자는 돈을 쓰고, 근데 프로슈머라는 단어를 만들면서요, 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합성한 말인데 이 개인인 소비자들이 돈을 만들어낸다는 말을 하면서 정말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40년 전에 쓴 말이거든요. 40년 전에 만들어낸 말인데 지금 시대에 와서나 그렇구나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요, 여러분 정말 이마트 롯데마트 가시면 자율계산대 있죠. 이 왼쪽 그림은 그렇죠, 여기 조끼를 입은 직원이 계산을 해주고요, 오른쪽은 손님인 내가 계산을 해요. 자, 여러분이 이마트 사장님이시라면 누구를 일시키실래요? 직원이 계산하면은 사장님 입장에서 어때요? 월급을 줘야 되죠. 그런데 고객이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마트에서 내가 자율계산대 가서 이렇게 바코드 찍고 난 다음에 알바비 받으신 분 있으세요? 진짜 없다, 그죠? 그런데 또 어때요? 너무 빨리 끝나서 좋잖아. 줄 안 쓰고 바로 와가지고. 정말. 그래서 이렇게 마트에서 스스로 직원 대신 계산을 하고, 그리고 알바비 달라고 하지도 않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이 고객들을 프로슈머라고 해요. 이 마트를 소비했죠. 마트에 와서 돈을 소비하면서 직원 대신 일도 해주는 사람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래서 마트 안 가요. 그리고요,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고, 아마존이 인류 최초의 인터넷 서점인데요, 책을 사서 읽고 독후감을 써주는 소비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너무 좋다고 독후감을 쓰면 그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책을 삽니다. 제가 정말 이 강아지통이라는 책을 누군가의 독후감을 보고 샀거든요. 정말 감동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또 샀어요. 다른 사람들 나눠줬거든요. 저는 이렇게 독후감 쓰면서요, 이것 때문에 서점이 돈을 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 제끼고 1등 갑부 2번이나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13년간 이 시대의 부가 누구에게로 쏠리는지를 보면서, 우와, 정말 엘빈 토플러가 했던 이 저 프로슈머라는 단어는 정말 부의 키워드가 맞구나라는 거를 정말 확인하고 있어요. 이 소감을 써주는 소비자, 이 사람이 어떤 돈을 벌까요? 여러분, 아무 돈도 안 벌어요. 스티커 줍니다. 좋아요! 이런 거 있죠. 하트도 아니에요. 좋아요.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때 참 기분이 좋았는데, 정말 이걸 알고 난 다음엔요, 소감문 쓰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안 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시간을 내서 이걸 했는데 나한테 부가 오는 게 아니라 저 서점이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가 아니고 좋아요. 이거 뭐죠? 더 해라. 더 해라, 더 해라. 우리 돈 벌게. 일 좀 해라, 공짜로. 이 말이죠. 자, 마트에서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소비자가 된 경험 다 있으시죠? 그리고 인터넷 서점에서 누군가의 소감문을 보고 책을 사기도 하시고 여러분이 후기를 남기기도 할 겁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누가 부를 가져가는가, 이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 내가 대신 일함으로써 누가 돈을 가져가지? 라는 질문을 하시고요. 그럼 음식점 가서 셀프 서비스, 음식도 갖다 놓고 물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시면서 누가 돈을 벌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바자리가 없어지네 문제가 아니죠. 한 푼도 받지 않고 서빙을 하고, 한 푼도 받지 않고 광고도 해주고, 돈 한 푼 받지 않고 알바생만큼 일을 너무 똑부러지게 잘하는 나 자신에게 누가 보상하는가?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개인들을 잘 활용하는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예요. 자, 유튜브에 올라간 그 많은 영상 누가 만들었죠? 직원이 만들었을까요? 소비자들이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소비자들이 만든 영상이죠. 인스타에는 많은 이미지도, 당근에 물건을 올린 사람들도, 카카오뱅크에 많은 사람을 초대해준 사람들도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누굴까요? 네, 이 서비스를 너무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누군가를 초대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하게 하고 일을 한 게 아니죠. 놀게 했는데 그게 이 회사의 부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만든 컨텐츠, 영상의 주인이 누굴까요? 유튜브일까요? 여러분일까요? 저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아쉽게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할 기회만 있는 거고요. 그 컨텐츠의 저작권은 유튜브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정하신가요? 정말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거 공정한 거야? 저는 공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성 때문에 지금 NFT가 뜨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만든 저작물에 대해서 나의 저작권을 붙이고 거래되는 족족 원 저작자인 나에게 수익이 돌아오게 하는 거. 그게 지금 시대의 새로운 부의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 되게 너무 많은 기업들이 남의 저작물로 지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거.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그들이 돈을 버는 거죠. 남이 노력해가지고 만든 걸로. 그래,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만든 영상 나한테 저작권 붙이고, 그래서 토큰을 붙여가지고, 저작권 붙여서 이게 거래될 때마다 나한테 돈이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다, 그죠? 내가 그린 그림 좋아요, 퍼갈게요, 막 이렇게 해서 가져가 버리는 게 아니라 옮겨갈 때마다 돈이 붙는 거예요. 이용료를 내야 하고. 여러분, 공정한 게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MZ세대들은 공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데요. 지금 무료로 이용하시는 이 상황에서 무료가 아니라 이것이 내 저작권에 대해서 보상해야 한다면 여러분 사용하시겠어요? 어떤 면에서 공짜가 안 되니까 안 사용할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예술 활동으로 정말 자신의 노력으로 만든 저작권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저렇게 거대 기업이 다 가져가는 이익과 비교했을 때 그냥 개인에게 주겠어 하는 일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NFT와 메타버스가 뜨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공정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NFT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참 많이 해봤어요. 그림을 그릴 수 있나? 노래를 부를 수 있나? 예쁜 캐릭터를 만들 수 있나? 참 재능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 갖고 계시다면 새로운 시대는 정말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컨셉의 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메이를 봤더니요. 그렇죠. 오늘 된장찌개 끓였으니까 된장 쓰고요. 그리고 건강식품 먹고 아이들 키 때문에 우리 아이들 프로테인 먹고 영양제 먹어. 저희 남편 저 꿀베드로 죽어도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 꿀베드로 샤워하거든요. 이 비디오가 너무 좋대요. 샤워도 해야 되죠. 양치질도 해야 되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품들 가지고 여러분 NFT를 할 수 있다면 저작권을 내 걸로 하고 내가 만든 네트워크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준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제품을 써보고요. 제품 소감문을 쓰는 거예요. 책을 사서 읽고 책 소감문 쓰는 것처럼 이번에 샴푸 너무 좋잖아요. 그죠? 샴푸 쓰고 저는 머리카락이 정말 많이 났어요. 그리고 이번에 엘사백 쓰고요. 머리가 송송송 많이 나요. 여기가 대머리처럼 없었는데요. 여기가 이게 남성용 탈모라나요? 여기 머리가 송송 났어요. 지금 까맣죠, 그죠? 제가 색깔을 안 칠했는데도 많이 났죠. 예. 그래서 제품을 써보고 그 제품의 소감문을 쓰는 거예요. 책을 읽고 책 소감문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책이 팔렸을 때 인터넷 서점은 소감문 쓴 사람한테 그냥 좋아요? 이런 거밖에 안 줬지만 아메이는 만약에 당신의 소감문을 보고 우리 샴푸가 팔린다면 광고비를 드릴게요. 우리가 광고할 사람 고용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또 그 사람들을 연결해주면 사업도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소감을 써서 책이 팔리면은 책에 광고비를 주는 거야? 그런 컨셉이면 너무 이해가 되는데 또 사람을 연결하는 것도 뭐지? 자, 여러분 정말 연결을 극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시루 카페인데요. 일본에서 시작된 비즈니스예요. 모든 음료수가 공짜고요. 테이크아웃 하지 않아요. 그냥 안에서 놀아도 돼요. 근데 어떻게 그럼 돈을 벌까요? 음료수 한 잔마다 얼마씩 남아야 되는 건데
자,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동경대, 교토대, 와세다 대학교 학생증에 있는 이 학생들에게 커피, 음료수 다 공짜 와서 놀아도 돼요. 근데 그걸 누가 내냐면 이 회사들이 그 커피값을 내는 거예요. 회사들은 왜 돈을 내냐면요. 일본 사회가 지금 2025년에 여자 3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완전한 초고령 사회. 자, 우리나라는 2035년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그쵸. 무섭다. 13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시루 카페가 뭘 하는 데냐? 인재와 회사를 연결해주는 리크루팅 회사예요. 그런데 밖에서 보니까 카페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커피 파는 데 같지만 실은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이 인재와 회사를 연결해주는 연결 플랫폼인 거예요. 연결해주고 돈을 버는 거죠. 여기서 취업 설명회도 있고요. 이 학생들이 이 회사의 여러 가지 부서에 대해서 또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밖에서 보면은 커피 파는 데 같아서 우리도 들어가면 커피 줄까요? 안 줘요. 학생증이 없으니까. 우리 안 주는데 이런 거라는 거죠. 컨셉이 연결한 뒤에 다른 비즈니스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과 그 성공의 기회를 주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시루 카페를 운영하는 마치 연결 비즈니스, 연결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좋은 제품을 쓰고 싶은 소비자와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한 회사를 연결해주는 연결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커피, 아까 시루 카페에서 커피를 팔지 않았던 것처럼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직접 판매해서 마진을 남기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남겨도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회원가입비가 없기 때문에 남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소매 마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결 안에 있는 광고비와 유통비를 회사가 사람들의 노력만큼 많이 연결해 주신 분에게 많이 드리는 그런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연결해 주는 이다. 시루 카페를 운영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우리 집에서 아메이 사업하는데 요리해요. 놀러오세요 라고 하면서 맛있는 치즈케이크를 줬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즈케이크 만드는 거 가르쳐주면서 돈을 버나? 그죠? 레슨비를 버나? 아니면 가서 보니까 자기 냄비라면서 아메이 냄비를 구우면 저 냄비를 팔아서 마진을 남기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시루 카페에서 커피 값으로 돈을 버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죠? 그죠? 아닙니다. 만드는 방법이나 뭐 이 냄비를 팔아서가 아니라요. 이 회사와 그 소비자를 연결해서 치즈케이크를 집에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아메이라는 회사에서 파는 이 아메이 퀸을 사봐. 그러면 이 치즈케이크를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치즈케이크만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도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설명이 일어나는 곳. 네, 그게 아메 비즈니스 오너들이 하는 일이고요. 마치 시루 카페에서 회사들이 자기 회사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취업 설명회도 하는 것처럼 이 아메 비즈니스 오너들이 집에서 하는 홈미팅 거기에서 이 사업의 기회도 알려주고 이 제품들 중에서 필요한 거 저는 비염이 너무 심해요. 그럼 어떻게 관리하면 비염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네, 그런 많은 정보가 유통되는 시루 카페 그것이 아메 비즈니스 오너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사람들과 회사를 연결해주고 있죠. 직접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와 이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무엇인가 자신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 그것이 아메이 비즈니스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국 아메이는 91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 2022년, 와, 32년 됐습니다. 그때 어떤 시절이었냐면요. 91년도 32년 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가장 확실했던 건요. 택배가 안 됐어요. 집에까지 배달을 안 해줬던 시대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시키면 15일 걸렸습니다. 굉장히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한데 치약 한 개 쓰는데 15일 걸린다면 쓸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지방에서 사업을 하신다면 물건을 많이 갖고 좀 있어야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유통하는 게 쉽지 않았던 분들은 아이고 그거 뭐 어떻게 처분을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97년도 환경은 어땠냐면 너무나 좋은 세제가 나오니까요. 이게 광고도 안 하는데 너무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사실 LG나 애경이나 동산유지나 이런 데는 전부 다 비누 세제 만드는 데잖아요. 이런 데에서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97년도 4월 9일부터 28일까지 한 달 동안 언론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게 가장 대규모의 언론 공격이었습니다. 이 공격을 받으면서 회원의 90%가 탈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요. 한국 아메이 역사 안에서는 세제와의 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 아메이에서 98년도에 이
97년도 이 사태를 대응하다가 안 되니까 공정위에 제소를 했고요. 결국은 이게 1년 만에 긴 공방 끝에 아메이가 승소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3천억이 넘던 이런 매출이요. 저 세제 전쟁을 언론 플레이를 겪으면서 3분의 2, 매출이 3분의 2가 날라갔고요. 많은 사람들이 90%의 회원이 떠났습니다. 저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뒤에 광고주였던 그런 대기업들이 광고 주니까 저 프로그램을 공정하게 만들 수 없겠죠. 그러니까 아메이를 굉장히 비방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공정에 제소했고 아메이가 이겼고 그것에 대해서 98년도 1월 5일날 이렇게 사과 성명을 받았지만 사실 이 사과 성명이 이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한겨레 신문에 아주 조그맣게 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했다기보다 그냥 어디선가 들은 풍월이 있는데 그것이 다 이런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했던 내용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시대에 와서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시죠.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예. 지금의 막 30대들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일 수도 있어서 정말 더 모르는 얘기고요. 자, 그런데 97년도 12월에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 사태, IMF 사태를 맞게 되고요. 그때 많은 분들이 정말 국가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아메이는 99년에 이 홈페이지를 만듭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아까 봤던 IT 역사 중에서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던 시점에 홈페이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프라인에 있었던 네트워크가 사이버 공간으로, 언택트 공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 때부터 비대면 비즈니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가입을 해야 되고 방문 판매를 하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인터넷에 접속해서 가입하고 택배 받으면 되는 그런 비즈니스가 99년도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저것이 2011년 앱이 나오면서 이제는 컴퓨터가 있는 데서만 주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컴퓨터, 스마트폰 안에서 어디서든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년 단위로 IT 역사와 함께 아메 비즈니스가 바뀌어 왔고요. 그리고 2020년 작년에 카카오 로그인. 여러분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플랫폼이죠. 카카오는. 그래서 아메이에 회원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카카오 버튼만 누르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그리고 아메이에서 이 에이클릭스 머니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었어요. 카카오 로그인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머니예요. 가상화폐죠. 그래서 저거는 사실 소득에도 잡히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쓸 수 있는 돈인 거죠. 엄청난 서비스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기 구매 서비스가 만들어지고요. 또 아메이에서 많은 뭐 세제라든지 이런 생활 여러 가지 뭐 영양제, 화장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물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25센트 라이드는 바이크라는 제품이 있지만 바이크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가 물질 세계에 있는 것에서 커뮤니티 구성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부터 스마트 바이크가 나왔는데요. 그냥 운동을 하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가 지금 부의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비즈니스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개인의 시대다. 대기업의 시대에서 개인의 시대로 갔다면 모든 서비스도 개인에 맞춰야 되는데요. 이 대기업들이 개인에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공장에서 찍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메이는 자기 영양제를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초록색에 보면 마이팩 있죠. 이게 자기한테 맞는 영양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약봉지처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기숙사 들어가는 저희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아이가 먹어야 되는 것만 이렇게 팩을 해가지고 넣어서 딱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 뚜껑을 딱 열어서 먹어야 되지 않고 또 제가 일일이 포장하지 않아도 저렇게 딱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나한테 맞는, 우리 아들한테 맞는 팩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정말 이 마이랩 이제 나올 건데 내 장속에 사는 균들의 상태를 다 분석해가지고 맞는 여러 가지 분석과 그 분석에 맞는 유산균들을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개인적인 맞춤형인가요? 이만큼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투자를 한 것을 개인에게 자본금 얼마 갖고 있어요? 투자 얼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묻지 않고 꿈이 있어요? 그럼 할 수 있어요.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하고 아이템으로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정말 믿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방학이어서 아이들 성장 프로그램 하죠. 지금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한 명 태어나는 그 아이가 정말 소중하죠. 그래서
많은 그 의료업계들이 아이들 성장에 엄청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제도 있고 성장판 검사도 해줄 수 있고 영양제, 운동, 수면 이런 것까지 식습관까지 전부 다 케어해줄 수 있는 자신의 컨텐츠를 갖고 있는 회사는 없어요. 뭐 한약만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뼈 사진 찍어서 읽어줄 수 있는 의사만 데리고 있다든지 이렇게 각자 그 자기가 잘하는 거 한 개밖에 안 갖고 있는 회사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아메이는 어때요? 네, 다 갖고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 최고의 영양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수골 사진을 분석하는 AI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회사와 협력하여서 아이들의 사진을 가지고, 이 뼈 사진을 가지고 얼마큼 클 수 있는지 해주고, 그 다음에 운동 컨텐츠, 그리고 영양 컨텐츠, 그리고 수면 습관까지 다 해줄 수 있는 종합 솔루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참여한 아이들이 대한민국 평균 아이들이 크는 것보다 2cm 이상 더 컸습니다. 자, 여러분, 평균 크는 거 플러스 2cm 더 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그런데 뭐 한 50만 원 정도의 그 100만 원 이하의 돈을 가지고 그 정도를 할 수 있다. 1년에 2번 정도씩 해서 4cm씩 더 큰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키 안 크는 거 정말 제일 무섭습니다. 다른 건 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키는 정말 우리 늘려드릴 수도 없고 정말 너무 힘들죠. 어떤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잖아요. 근데 그걸 개별 맞춤으로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아이의 수골도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양제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요 이게 운동이나 이런 게 막 이렇게 그냥 뭐 좀 요가 몇 번 해주고 끝나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주변에 키 때문에 고민하는 어린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방학 때 굉장히 이게 치열해요. 늦게 오면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딱 프로그램 시작할 때 시간 맞춰서 딱 주문하셔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정말 그 개인에 맞춰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시대에 맞춰진 개인화된 서비스들이 이렇게 아메이 주력화된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가 아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기업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제품 너무 좋아하는 덕질하는 사람 만들기. 이게 어려워요. 그걸 누가 잘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좋아요 하면서 막 자기가 좋아서 막 이렇게 쓰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까지 같이 전염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MBA 자격증 많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고 막 스카이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해요. 그럼 누가 잘하죠? 네, 여러분이 잘해. 내가 잘하고, 그죠? 나 좋아하는 거 막 주변 사람들 막 좋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아무 뭐 없이. 그죠? 그래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오피셜로 힘듭니다. 오피셜로 힘들다는 말이 뭐냐면 자격증 있고 공부 잘하고 엄청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연예인들이 있었어요. 연예인들 좋아하는 팬클럽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 연예인이 하면 따라서 해. 예.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어때요? 연예인 저리 가라 할 만큼 자신의 커뮤니티를 가진 유튜버들도 있고 인스타도 있죠. 그 사람들 뭘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뭐 얼굴 예쁘거나 뭐 이러면 좀 더 점수는 있겠지만 진정성으로 그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진정성으로 자신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사람에게 부가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중간 매개가 뭐냐?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재능을 가졌냐? 예쁘냐? 잘생겼냐?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함께 같이 나랑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한테 거짓말 안 하고 그리고 진짜 좋은 걸 제대로 얘기해주고 엄청 잘 봉사해주고 같이 저렇게 자전거 타고 야 같이 운동하자 살 빼자 막 이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봐 이러고 막 밤에 같이 사자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로 사람이 몰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누가 잘한다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한다고. 인간성 좋은 사람이 한다고. 그래서 되게 뜬금없이 미래 사회에는 어떤 아이들이 영향력 있어요? 인간성 좋은 아이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미래 사회? 인간성 좋은 애? 이거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그래서 도대체 우리 애를 공부하라고 그래야 되는 거야? 친구 잘 사귀라고 해야 되는 거야? 엄마들이 엄청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적밖에 남는 게 없어 하면서 공부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누가 더 유리하다고요?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친구하고 잘 노는 그런 아이들이 훨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세계를 모르면 그게 뭔 소리다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부가 쏠린다는 거죠. 제가 이 아메이를 보니까요, 커뮤니티와 경험이 정말 부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 지금 Feel the Rhythm of 아메이라 그래서 아메이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리듬이 변화라는 단어도 의미도 있대요. 그래서 지금 전국을 돌아는 지금 이번 군산이 지금 군산 포항이 지금 취소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저 목포까지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목포는 전 시민 코로나 검사량 떨어졌는데도 600명 넘게 모였거든요. 정말 엄청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게 비즈니스 아이템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어떤 걸로 비즈니스를 하시죠? 우리 집에 와봐, 먹어봐! 이러면서 막 갖다 주시고, 막 떡도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누가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영양제도 싸서 주기도 하고, 물도 막 싸다 주고, 어떨 땐 청정기도 빌려주시죠. 누가 정말 잘 때마다 코딱지 생기는 거, 우리 청정기 딱 틀면 코딱지 안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요즘에는 막 엘사도 정말 쓰면 머리카락 나니까 지금 벌써 2달 막 넘었으니까 사람들이 막 진짜 머리카락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다고 너네 신랑 한번 씌워보라고 막 빌려줬더니 우리 신랑이 난리 나죠. 어디 갔냐고 내 머리 이거 이러면서. 그죠? 경험이 비즈니스가 됩니다. 우리가 탈모 클리닉을 차려야 되려면 어떻게 돼요? 돈도 있어야 되고 라이센스도 있어야 되고 누군가 고용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전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거 너무 좋으니까 내가 하루에 10분 썼으니까 나머지 시간에 누구한테 씌워주고 그죠? 설명해주고 경험하게 하면서 그게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거. 경험과 커뮤니티를 만드는 능력이 거기에 돈이 몰리는 거. 여러분 그런 것을 아메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반짝 돈 벌고 끝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건 안 되죠. 계속 비즈니스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난다긴다고 하는 애플이며 구글이며 그 다음에 아마존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아마존은 물건을 팔아갖고는 적자인 거예요. 아마존 잘 나간다 했는데 그쵸? MS 다음으로 돈 많은데 왜 여기가 이거 적자지? 그래서 여러분 물건 팔아서는 적자인데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건데 여러분 다 이제 구름 모양이죠? 클라우드가 뭐야? 자, 여러분 우리 핸드폰이 왜 이렇게 무겁냐면 여러분 핸드폰 무거우신 적 있으셨죠? 이 앞으로 이 핸드폰이요 이렇게 카드처럼 얇아진대요. 뭐이? 어떻게? 왜 핸드폰이 무겁냐 했더니요. 메모리, 배터리, 메모리, 배터리, 카메라 막 이런 걸 장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메모리를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터리는 태양광으로 자동 충전하면서 메모리를 갖고 있지 않고 사진 찍고 내가 전화하고 모든 기록이 저기 위에 인공위성 위에 구름 클라우드에 다 저장이 된다면 무선 통신이 되니까 내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띠리리리리 해가지고 저 위에 있는 구름에 가가지고 저장이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럼 핸드폰이 안 무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어떤 분들 지금 아직 폴더폰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제 다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어느 날 이제 나는 이 뚱뚱한 스마트폰은 없어질 것 같아요. 뚱뚱한 거 아니지. 요즘에 슬림하지만 그리고 이것마저도 만약에 카드처럼 얄싹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가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이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무선 인터넷만 된다면. 그래서 구글에서 처음에는 공짜예요 그랬는데요. 지금은 몇 기가 이상이면 돈 내요. 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편하거든요. 여러분 영상을 컴퓨터나 제가 며칠 전에 제 컴퓨터가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줌 하다가 정지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요. 줌 영상을 계속 녹화를 했더니 이 영상이요. 정말 사진 그 영상 한 장면도 뭐 사진 1000장이라나 어쨌다나 그게 엄청나게 데이터를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멈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내 외장 하드로 막 데이터를 다 빼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저렇게 클라우드에 저장을 한다면 이 내가 메모리를 얼마나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별로 안 중요해지는 거예요. 어때요? 좀 솔깃하시죠? 네. 그래서 구글이 지금 영상을 저장하다가 컴퓨터 이게 저장 메모리가 부족하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 또 스마트폰 저장 메모리 부족한 사람들에게 내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줄게. 한번 이용해봐. 그래서 처음에는 공짜서 좋다 이랬는데 지금은 돈 내! 이렇게 하는 거죠. 길들인 다음에. 무섭다. 자, 여기서 아이클라우드는 뭐예요? 아이폰.
아이폰의 사진들을 저 아이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아무 때서나 거기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돼요? 돈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뭐, 여기, 광주는 순환도로 타면은 거기 다 이렇게 요금을 내야 되거든요. 뭐, 1,000원, 뭐, 몇백 원 이렇게 내야 되는데요. 지나갈 때마다 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클라우드 접속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내야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내가 찍은 사진 내가 내 거 보는데 왜 돈을 내야 돼? 이러는데 지금 기계가 안 변해서 그렇지. 여러분 나중에 얄싹하고 업무 편리하고 엣지 있는 카드 한 장 들고 다니면서 다 되는데 그때 저 뭐 한 1,000원씩 내라 그러면 내시겠어요? 내겠죠. 전 세계 사람들이 1,000원씩 내준다면 정말 끝내주는 머니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쓰는 한 무조건 애플에다가 돈을 내야 되는 거고요. 구글에다 돈 내게 생겼어요. 제가 지금 그 줌에다가 500명 이상 들어오는 서비스를 신청했거든요. 한 달에 5만 원씩 계속 나가요. 지난번에 우리 100명 이상 못 들어오는 줌 쓰고 있어갖고 아무도 못 나갔죠. 나갔다가는 못 들어와. 100명 차면은. 그래갖고 제가 500명을 늘리는데 한 달에 5만 원씩. 이제 맥없이 그냥 5만 원씩 줌에다 돈 주게 생겼어요. 자, 이런 게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저런 기업들이요. 처음에는 영상 올리니까 좋지, 스마트폰 무선 인터넷 하니까 좋지,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걸로는 더 이상 부가 더 이상 창출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야, 너 데이터 보는데 돈 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섭다. 그럼 저 AWS는 뭘까요, 저거? 아마존 웹 서비스인데요. 여러분 진짜 아마존에서 돈 버는 회사는 저기예요. 주식 투자하려면 절로 가야 돼요. 저 구글, 뭐 아이폰, 뭐 이런 회사들이 그 서버를 어디서 갖고 와요? 네, 아마존에서 이 클라우드 하는 회사들한테 서버 팔고 있습니다. 참, 날고 긴다, 그죠? 네. 저런 머니라인을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게 웹 3.0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정 속에 숨겨진 금액이라고 했을 때, 정말 금이 팔 수 있대! 이러면 막 다 같이 가가지고 막 금 캐러 갔던 게,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생긴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예요. 하루아침에 천막촌이 쫙! 광주 시내만큼 퍼졌다는 거 아니에요? 와, 금이 나온다는 말에 사람들이 다 몰려갔는데요. 저기서 금 안 캐고 저 철로 놔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그 사람 이름이 스탠포드입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청바지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리바이스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필품 파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자, 부동산으로 돈을 벌죠. 부동산이 그쵸. 부동산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다 같이 열받아 하지만 집만 갖고 계신다면 다 오르길 바라시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계속 오를 거예요. 누구나 다 오르길 바라시니까요. 뭐 그것 때문에 정치인이 어쩌고저쩌고 하시지만요. 다 내가 산 집이 오르길 바라시잖아요. 네, 그런 거 오르겠죠. 다 오르길 바라니까. 그런데요, 이 부동산이 아니라 이 부동산 안에서 쓰고 있는 생필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썼던 그것들. 그 계속 나가는 돈인데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금강 캐러 갔는데 금을 캐지 않고 그 옆에서 철로 놔주고 청바지 팔고 라면 파는 것처럼 부동산 오른다고 난리치고 있을 때 부동산이 아니라 그 부동산 안에서 집 안에서 쓰고 있는 물건들로 그 제품들로 부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남들이 못 보는 부죠. 다 알고 있지만 볼 수 없는 거. 눈에 안 보여서 못 보는 거죠.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수입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월급 300만 원하고 현금 흐름 300만 원. 자, 어떤 걸 원하세요? 월급 300만 원 하고요. 오피스텔에서 만약에 아니면 아파트나 상가세로 300만 원 계속 받는다면 어떤 게 좋으세요? 그쵸. 건물주. 건물주가 좋죠. 왜요? 월급은 일을 해야지만 돈이 나오고 건물주는요? 시간이 지나면 돈이 그냥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돈의 액수보다 어떤 방식으로 돈이 되는가 그걸 알고 있어요. 돈의 양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 돈인가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돈이에요 라고 했을 때,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당장 얼마 벌어라는 금액을 물어봐요. 되게 모순이지 않나요? 두 개가 똑같다면 뭐 갖고 싶어요? 그러면은 계속 들어오는 돈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돈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금액이 얼마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참 웃긴 것 같아요. 얼마인지 보여드릴까요?
제가 2009년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요, 제가 연봉 260만 원. 그렇죠. 1년에 260만 원 벌었어요. 그런데 계속 들어오는 돈이라고 그 돈을 만들려고 이 돈을 만든 거예요. 에이! 이러죠. 한 달에 20만도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아까 그 월급 300만 원 하고, 건물세 300만 원 하고, 건물세가 더 좋다고 하셨죠? 왜? 시간. 그냥 시간이 지나면 또 나온 돈이니까. 제가 시간이 지났어요. 13년이 지났는데요. 네. 3억 5천 4억이라는 연봉이 생겼어요. 처음에 260만 원이었는데 4억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이에요 라는 얘기를 듣고 시작했어요. 그런 얘기를 처음부터 해드립니다. 그런데 다 뭐라 그래요? 에이, 한 달에 20만 원? 이렇게 말해요. 뭐를 봐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저렇게 커뮤니티를 만들고 개별 맞춤을 할 수 있고 그런 회사랑 손잡고요. 아, 시간의 변수를 시간이 지나면 나오는 돈. 내가 일을 하나 안 하나와 상관없이 이 시간이라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돈을 만들 수 있어? 그럼 해보지.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거든요. 여러분은 뭐가 더 우선순위이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7년이 지나면요. 2029년이에요. 저는 7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거든요. 자, 그 7년 전에 저 디지스랍스를 쓰고요. 습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장갑을 빼고 장갑 안 끼고 제가 설거지를 많이 했었는데요. 너무 편리해졌어요. 네. 그냥 7년 동안 설거지만 했다면 연봉 한 2억 받는 다이아몬드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네, 여러분, 앞으로 이 7년간, 앞으로 7년 후면 2029년, 2030년이 되기 전에, 2029, 30 하고 딱 3으로 바뀌기 직전, 앞으로 7년 후에 이 디지드랍스로 설거지만 하실래요?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꿈이 있으시다면 이 디지드랍스가 설거지용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머니라인을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 구글이 뭐가 아쉬워서 애플이 뭐가 아쉬워서 클라우드를 만들겠어요? 예, 아쉽겠죠. 자본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을 테니까요. 자, 우리는 더 많은 돈보다 꿈이 있지 않으세요? 그 꿈 때문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이 디지드랍스를 사용해 보세요. 아메이에 있는 이 디지드랍스는 여러분에게 재능을 요구하지 않아요. 디지드랍스를 예술적으로 써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NFT나 지금 메타버스 공간에서 일어나는 많은 비즈니스, 많은 가능성은요, 재능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커뮤니티를 만드는 힘이 재능에 있거든요. 진정성에 있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왜냐하면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진정성보다는 재능인데요. 여러분 어떤 재능 갖고 계시는가요? 네, 저는 이 디지털업스 쓰고 설거지하는 건 재능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건 생활이거든요. 근데 이 생활에 들어가는 이 돈을 가지고 머니라인을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애플을 세운 스티브 잡스처럼 구글을 만든 회사 사람들처럼 그런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겁니다. 파이프라인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스마트폰으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사람들을 연결하면서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3년 후에 저희 아메이는 65주년이 돼요. 그래서 지중해 크루즈 여행이라는 보상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여행은 다이아몬드 여행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결과를 이룬 분들에게 드리는 보상인데요. 지금 파운더스 에메랄드라고 하는 핀을 성취하는 분들에게 함께 기회를 드리는 그런 여행이에요. 지금 시작해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재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활을 비즈니스로 옮길 수 있는 마인드의 전환만 있다면, 그리고 꿈이 있으시다면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요,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IT가 아무리 변화해도 인간계에서 해야 될 일들은 그대로 굴러갑니다. 머리도 감아야 되고, 사랑도 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알아보시고 반드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으로 강해주신 파운더스 글로벌 리드십 임현주 리더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시대의 흐름과 아메이 사업 설명 이거 잘 이해되셨어요? 혹시 오늘 한 번의 설명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으셨다면 스폰서님들이 안내해 주시는 여러 미팅이 있으니까 이곳저곳 미팅에 잘 참석해 보시면 더 깊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혹시 여러분 살면서 꿈이 있으세요? 라고 질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을 적어보고 그 이후에는 꿈을 적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